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에게 그 톡방에 쇼츠라든지 이런저런 의견을 일단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유시민 작가님이 출연을 하셔서 선거 구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변호사님부터 총평 부탁드립니다. 총평을 제가 하자면 그런데 네가 뭔데 총평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다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왜?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어. 굉장히 저는 오늘 인내심을 오늘 제가 하루에 그 인내심이 한 100이라면 오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저 지금부터 이제 인내 못하니까요. 대단하다. 근데 참고 봤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다 꼼꼼히 봤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참고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오늘자까지 아까 우리 정청래 대표 그 겸공과 매불쇼 다 출연했고요. 그 다음 날 조국 후보 똑같은 루트로 겸공과 매불쇼 갔고요. 겸공도 가셨었어요. 그때? 그렇죠. 같은 루트입니다. 같은 루트를 갔고요. 오늘에서야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겸공에 간 거거든요. 그럼 연달아 3번인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사실은요. 팀 김어준 중에 문조, 털레, 유 중에 문만 빼고 다 모인 겁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말을 별 지양하는 편입니다. 저는 안 쓰는 말인데 네, 이제는 안 쓸 지양합니다. 수가 없는 네. 게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다 모여 있어요. 팀 김어준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분들의 총궐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붙이자면 오늘 유시민 전 장관에 나와서 했던 그 방송은 김어준 씨 방송은 저는 좀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이거는 반명 선언을 오늘 한 것이다라고 보일 정도로 왜? 매우 심각한 수위까지 발언의 수준을 높였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그랬어? 오늘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총평부터. 네, 저도 뭐 시작해보도록 총평 비슷한 건데요. 이건 이제 당내 민주당 내 어떤 뉴 이재명 혹은 실용을 바라는 국민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뉴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다. 오늘 거는 니들 나가라. 우리가 주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 이게 사실 뉴스공장 나오신다길래 저도 설마 그렇게 대놓고 에이 안 하시겠지 그 원로 아니요. 그래서 그 정치 했는데 평론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근데 완전 나와 조국 당선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워딩을 한 글자 한 글자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많이 봐야 되는. 저한테 그런 물어보세요. 내가 뜻이었다. 답잖아. 내가 두 번 그쵸, 봤잖아. 그쵸. 이런 취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오히려 얘기했어. 그 마사지에서 얘기합니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순한 맛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조국 당선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낫지 않을까?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용남 후보가 되면 당장 민주당한테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저게 좋을까? 김용남 후보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에 그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러면서 막 나간다는 얘기도 했어요. 막 그 나간다는- 방향으로 막 간다는 식으로 아. 막 나간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그 방향이 뭐예요? 그 방향이 뭐야?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재명 막 정부가 나간다는. 지향해 오던 실용의 노선에 대한 명백한 거부 선언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야? 안 좋게 보고 있던데. 그게 막 나가는 거야? 아니 나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전포고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제 쇼츠 보내주신 것만 봤을 때는 선전포고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운함이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당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정선적으로는 서운함이었고 아. 논리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대한 명백한 반대를 오늘 쭉 설명을 했어. 아니 그 김어준 씨는 오늘 그냥 진행할 때 뭐 진행료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 그거니까 많이 그냥 받겠지. 오늘은 그냥 얼굴만 이렇게 그냥 인형 앉혀놔도 될 정도로 아하. 그냥 혼자서 다 오늘 유시민 장관이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던질 것도 없이 본인의 그 피맺힌 어허. 유시민 전 장관님의 한풀이 방송이다. 좀 그렇게 윤석열식 봅니다. 대화 점유율이네요. 그건 98%. 솔직히 비율은 그렇습니다. 비율. 비율이 그렇다고. 예.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네네네. 제가 오다가도 어떤 분이 저한테 쇼츠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쇼츠만 봤다는 점 미리 밝히고요. 보니까 더 라이브에 최욱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유시민 전 예전에. 장관님이 옛날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시대 배경은 윤석열 정권이 막 들어선 시점 같아요. 네. 근데 유시민 장관님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 안 망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도 기억난다. 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못하면 바꾸면 되지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유시민 전 장관님이 네.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나라 걱정하면서 지금 밤잠을 못 이루는 신경쇠약적인 증상을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씨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 망할 거를 지금 거의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도 그 의연하던 유시민은 어디로 가고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저렇게까지 멘탈이 흔들리나? 그 도대체 유시민에게 이재명이란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 신인규 내가 변호사보다 2번 봤다니까. 제가 그 민주당 쪽 역사가 그래도 깊긴 한 게 저 유시민 작가의 말은 또 역사가 있어요. 아, 그 그래요? 전에 참여정부 때도 저렇게 아, 내가 얘기했어요.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내가 정체성 적자다. 논란합니까 지금? 너는 A야, 서자다. B야, C야 이놈아. 뭐야 지금? 그래서 그때도 네. MB가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 그래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윤석열 정부 때 또 하신 건데 저는 그래요. 그 뭔가 상대 정파가 집권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막 너무 오버할 필요 없다는 동의해요. 나도 동의해.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에 그런 레거시들을 유시민 작가가 다 이게 자기가 이게 부시는 거야 지금.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 남아있어. 그리고 MB 정부 때 그 들어서도 안 망한다 되게 유명한 말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하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 무슨 네, 뭐 그럼 국민들- 정권 바뀌면 폭동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말씀에 또 힘도 있고 아 하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좀 보면서 좀 자증이 났던 건 왜요? 나는 멀리 보고 니들은 짧게 보고 클리셰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눈앞에 어떤 그 당선에 눈이 멀어 김용남 후보를 찍으면 멀리 봤을 때 이게 막 나가는 게 될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이 선민 의식은 정말 버릴 수가 없나 봐요. 나는 넓게 보고 숲을 보고 너넨 나무만 보고 김용나무만 보고 막 이런 거잖아 지금. 김용나무만 보고 그래. 일본인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김용남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선민 사상이다. 그리고 이게 조국 당선이 정치 발전에 도움된다. 이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도움이 돼? 난 이제 전혀 모르겠거든. 근데 그게 이제 연합 정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당선이 그쵸. 연합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 정치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행보와 딱 역행하는 연합 정치예요. 지금 연합한다면 또 왼쪽 정당들하고 연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요, 이미 그걸 왼쪽을 포괄할 만큼 커요. 그쵸. 굳이 조국당을 연합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중도 쪽으로 이번에 삼성 기업 경영권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멘트들 이게 지금 고공행진 지지율 행진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웬 연합 정치예요. 역행하자는 거야. 딱 말씀하신 대로 반명선언이다. 아니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까지 나와요. 아니 제가 왜 열등감이라는 왜요, 표현까지 왜요? 쓰냐면 누가 성공해도 돼. 다 돼. 근데 이재명만큼은 성공하면 안 된다라는 아하. 게 느껴질 정도로 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대 통합에 도움이 되니까 조국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짜 원한다면 조국 후보가 주장하는 레프트 쪽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과 보수 확장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는 지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그게 좋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때 통합과 연대를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때 통합과 연대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친문들이 다 해먹다가 나라 망했거든요. 그때 유시민 장관은 뭐라 그럽니까?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어용지식이냐? 그러면서 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면 브레이크라도 걸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망해갈 때는 박수만 치면서 입을 다물고 있던 분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되게 제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이익과는 배치될 수 있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꼭 유시민 장관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대 통합을 위해서 조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 그럼 그때 힘 있을 때 연대 통합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당시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그때 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탄핵시키고 네. 그때 이제 유승민 쪽까지 왜 끌어안지 않았냐는 이제 회고를 많이 해요.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에서는 거기까지 끌어안았으면 정말 다수파로 할 수 있는 개혁들을 했거든. 근데 그럴 때 그거 안 했잖아요. 철저히 안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그 원하는 그 소위 NL 중심의 그 친문 중심의 그 정권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합 정치가 중요해서 조국 대표가 당선돼야 되는 논리면 우리도 당 하나 만들지 뭐. 그럼 우리 당 그 신인규 그 당선시켜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 이거 쉴드도 아니고 아까 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진짜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피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신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내재적으로 그렇게, 봤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반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린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인재등용 부분에서도 인재등용 봐봐라. 그 쇼츠 봤습니다. 저쪽 사람은 많이 기용을 하면서 이 진보의 쪽에 있는 사람은 기용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느껴지는. 근데 표현이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고공 지지율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60-70%가 나오는 건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처럼 했으면 또 44% 나오고요. 또 출마할까요? 이러면서 퇴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게인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어게인이죠. 거죠. 네. 근데 그걸 논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반례는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다수파를 만들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당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는 다르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기가 많잖아. 이 확실한 신뢰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부럽다는 거지. 자, 부러워? 그게 부럽다는 여러분,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반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를 받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때리라고 이제 고기 덩이를 준 아니야, 거예요. 그건- 이렇게. 배구로 치면은 토스야. 토스 딱 토스 때리면 이제 지금. 스파이크 이렇게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맞아요. 하시니까 왜 우리를 반명이라고 하냐라고 거듭 말씀을 하세요. 좋아,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보강하면 우리 석현 씨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뭐 질투가 나든 뭐 배가 아프든 뭐 사촌이 땅에 사도 배 아프다고는 하니까 네. 그 상관없이 그냥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MBS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66% 나왔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 맞아. 이건 현실인데 그만큼 유시민 전 장관이 현실 파악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게 전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반명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에선 제가 반명선언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걸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 시대예요? 누가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잘하도록 돕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 돕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 확장을 하고 싶으시대요. 보수 정책을 갖다 쓰고 있는 게 본인의 의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유시민 선생님은 에이 그렇게 하면 망해. 우리 문재인 정권 스타일로 해야 돼. 왜 보수를 갖다 써? 저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야. 김용남, 이현주, 뭐 신인규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기회주의자 정도로 기회주의식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치를 더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거지. 대통령께서는 중도 보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지율을 넓히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정책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뜻은 다르게 행동하면서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면 뭐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결혼은 자식이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하라고 어거지 쓰는 부모님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이 편안하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부모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네네. 무슨 지금 결국은 조선 시대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갖다가 부모가 짝을 정해줄 수 있어요? 뭐 통일교야 뭐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유시민 선생님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정치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모질게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그러한 방식의 순혈주의, 선명성 경쟁이 아니면 그분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이 지금 현지 그러니까 정치에서 족보 경쟁만 해야 돼. 족보 경쟁 아니면 웃겨요. 네. 내가 더 세게 얘기하고 내가 더 저쪽을 모질게 조롱할 수 있다라는 그 경쟁력이 아니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하자라는 게 이재명 정부 시대의 어떤 그 도전 과제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무가치함을 직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만 3번이었잖아요. 이 뭐 수목 오늘 목요일이지 화수목인가? 지금 화수목이 어이. 3연타죠, 3연타. 예. 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굉장히 뭐 노골적이다. 라고 그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번 주에 집중이 됐을까? 이번 여러 명이 지금 다 등판이라는 표현을 할 맞아요. 정도로 총등판이야, 총등. 총 공세라고 해야 될까? 음. 이런 흐름은 오세훈 말을 빌리자면 많이 붙었나 음. 그런 것처럼 음. 네.
뭔가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인거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봐요. 김용남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요. 평택에서 오늘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네. 거의 그 우리 옛날 영화 보면 17대 1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의 17대 1로 싸우고 있는 심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의 12명의 의원들 플러스 문재인 그리고 김어준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는 제가 좀 빼겠습니다. 거기 좀 세모니까 유시민 그리고 조국 이런 사람들까지 다 더하면 1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명과 지금 김용남 후보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총공세에 나올까? 첫 번째, 오늘이 공식 선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초장의 하나, 네. 기세를 자기들이 잡아보겠다라는 하나의 그 위치 선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김용남 후보랑 이제 17대 1로 싸우고 있는데 이분들은 17명이잖아요. 자기들이 펀치력도 약해. 그러니까 지금 몰아붙여야지 오히려 여기서 기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서 밀리면 본인들은 영원히 끝이라는 그 절박감. 맞아요.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분들의 판단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엔 누가 있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스피커로는 김어준, 최욱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뭐 짠 건 아니죠. 뭐 맨날 며칠 만나가지고 야 우리 며칠 날 누구 부를 테니까 너는 누구 불러라.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개개의 위치에서 지금 절박감과 불안감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데 시대는 실용으로 가고 있고 시대는 통합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유능함 아니면 더 이상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친분으로 정치해야 되죠. 족보 가지고 경쟁해야 되죠. 누가 너 몇 년도에 입사했어라는 너 주민등록증 까봐. 이걸로 자기들은 경쟁해왔고 그걸로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보니까 전 이분들이 정말 마치 짠 듯이 제가 짰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 마치 짠 듯이 저렇게 일제히 총반격을 하면서 어게인 문재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운동권식 총공입니다. 인민 총동원사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와중에 그 아까 정청래 대표를 세모라고 하셨지만 저는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와중에 김용남 후보가 온 사방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와중에 당 대표가 뉴스 공장에 나가서 단일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열어놓은 알겠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 편 들어준 거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김용남 후보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겁나게 맥 빠질 겁니다. 죽자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한번 제가 가져올게요. 예. 까도 의혹이 나오는 김용남, 보좌진 조인특간 김용남. 그런데도 계속 가남. 이렇게 이름 갖고 조롱합니다. 김용남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사과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가 원팀이래요. 또 갑자기. 이런 다중인격적 선거를 하는 상대 후보가 있는데 그분하고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당대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누구 그러게. 편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용남 후보를요. 어쨌든 민주당 후보라는 어쨌든이라는 그치, 수식어를 이상해. 쓰는 것도 어. 정말 해괴한 문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저렇게 당 차원에서 총공세를 하면 민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거기에 반격이라도 그치.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당만 엄청 경기도당이 메시지 지금 제일 폭이 예, 좋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잘 비판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못하고 국회의원들을 있어요. 나서줘야죠 사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냈어야지. 경기도당이 최고입니다. 경기도당만 지금 제 마음의 정당은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너무 좋아요. 나 경기도당은 최고인 것 같아요. 열일하고 있어요 진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의원들이나 당 공보국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뭐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당 후보가 거의 유린 당하고 있으면 그 수많은 그 포문을 열어서 상대를 통구위로 만들어야죠. 지금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간 우리는 뭐 김현 의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약간 까기 좀 애매하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방송으로 나와서는 혼나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그 바뀌었어요? 김기호 대변인 네. 사건 이후입니다. 네. 정리가 된 이후. 지호 형이 많은 역할을 했네. MBC 나가서는 또 말씀이 조금 달라지시긴 근데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그 몸살이고 맞아요. 이제 매불쇼나 뉴스공장 무서워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왜 자꾸 그렇게 애매하게 해당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당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없고 당의 후보를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없어요. 아니 무서워서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뭐 겁쟁이는 아닐 거고 그냥 조국 후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 아니 조국 후보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럼 조국 혁신당을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 지지할 수 있어.
그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왜 모순되는 걸 같이 주장합니까? 거기선 국회의원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새침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중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말과 행동을 좀 일치시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총 동원했다라고 말씀드렸 총 공세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치 짠 듯이 정말.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얼마 전에 신혜원 기자가 그 장르반 여의도에서 아하. 오프닝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자들을 옛날에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을 그 사저로 모아서 밥 한번 먹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도 갔다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이거 굉장히 좀 생경하더라고요. 요 중요한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메시지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바깥에 또 알려지고 하면 좀 민감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뭐 민감함을 오히려 감수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심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평산 책방을 운영을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놓고 보면 그냥 팀 김어준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그건 뭐 본인이 부인해도 이미 결과값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가 온님 다해서 지금 조국 밀고 있고 오늘 유시민 선생님까지 나와가지고 세트로 밀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그룹의 수장인데 아니 수장이 일해야죠.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주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밥 먹이면서 야 이번에 평택은 조국으로 간다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막말로 생각해보세요. 김용남 후보 지지하려고 기자들 불러서 밥 먹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요. 일단 뭐 누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풍경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니 그러면 더 이상하지. 좋아요는 조국 누르고 공개적으로는 고양이가 뒤에서는 지금 활동하고 모여가지고 있잖아. 야 우리 김용남 밀어야 된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 고양이가 활동하면서 그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있잖아요. 저 그거 그래서 고양이 묘권. 묘권위원회에 저 신고합니다. 묘권. 자꾸 고양이 그만 괴롭히세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사실상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죠. 한쪽에만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 거면 좀 다 누르셔도 되잖아. 왜 그럴까 싶네. 아니 솔직하신 분이죠. 아, 그거 어떻게 그래요? 안 좋은데 좋다고 누릅니까? 마음에 석현 빚이 씨? 있다. 이렇게 조용하게 선명하긴 하죠. 네, 선명하죠. 선명하죠. 예. 지금 슈퍼챗이 많이 쏟아지고 아,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아이디니까 읽어드릴까? 아이디가 문조털레이예요. 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요 용어가 그래도 레거시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아, 이게 그래요? 보니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많이 등장을 네.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예. 이렇게 안 좋은 말은 아니야. 아니, 털이 그러니까 두성을 딴 건데. 근데 그치. 일단 털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근데 털보라는 거가 그게 안 좋은 말은 근데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네 또.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성을 딴 거예요. 그냥 문조 아니면 그냥 문조김으로 해. 털 쓰지 말고 문조김 레유. 레는 아니네. 레유. 정이네 거기.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스 수님께서도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거액해 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셰퍼드님께서 저희 동료네요. 아 그래요? 아 예쁘니까. 네 지금 또 대통령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뜨겁긴 하네. 예, 진짜 뜨겁습니다. 동접자 많다 야 오늘. 예,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의견 미쳤네. 주시면 저도 많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전 네. 솔직히 이제 놀랄 일도 없지만은 진짜 이분들이 너무너무 절박하구나라는 건 내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인간에 대한 연민과 측은함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분들이 정말 총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 아니 그거를 원래는 돌려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되게 노골적으로 맞아, 하더라니까. 맞아. 아니 그래서 난 오히려 좋았어. 이거를 막 교묘하게 막 웃음을 섞어가지고 긴 듯 아닌 듯 이렇게 속이는 거는 오히려 부정직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오늘처럼 김어준 씨랑 유시민 선생님 나와가지고 내일도 또 나와. 아. 차라리 투명하게 그냥 조국 만세를 하는 게 하고. 훨씬 깔끔하다. 나 이재명 싫다. 차라리 그게 그렇게 깔끔한 하는 게 거예요. 낫다. 그냥 오늘처럼. 그 깔끔하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역시 쇼츠로 봤습니다. 조국도 민주당 사람이었다. 조국 아하. 후보가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조국 혁신당의 태생 자체가 일단 그 윤석열에 네. 어떤 맞서는 그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약간 좀 비토하는 세력도 있고 해가지고 안 좀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배려해서 안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워낙 그래서 또- 조국혁신당을 만들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 글자 고쳐드릴게요. 유시민 뭐요?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게 민주당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조국 후보가. 문주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문주당.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시대의 민주당이고 아니, 정청래 대표도 전 거기에는 동의한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본인의 역량의 문제는 있지만은 근데 조국 후보는 누가 봐도 문주당의 수석 당원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가 말은 바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가 그러면 왜 조국 혁신당 만들었냐?
아니 입시 비리 관련해서 유죄 다 나와가지고 본인이 정치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민주당에 못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또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으로 또 말 바꾸게 합니까 지금? 그러더니 조국 혁신당 만들었다잖아요. 그때 조국 후보가 했던 멘트를 다 들여다 보세요. 민주당하고 절대 안 합친다. 우린 자강의 길을 간다. 정치를 뭐 바꾸겠다. 본인이 얘기했던 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안 들어오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 만들었는데 마치 조국 후보가 민주당을 걱정해가지고 안 들어온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면 너무너무 곤란하다. 문주당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문주당.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신장식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세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은 100을 추구하지만 10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 30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다. 그런 방식으로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도 독립에 실패했기 때문에 조롱받고 질책받아야 됩니까? 왜 요게 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진행자가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망친 게 조국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렇죠, 거였죠. 그렇죠. 예. 참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어떤 본인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구나. 유관순, 안중근의 어떤 반열로 안중근 열사, 유관순 열사가 입시 비리했습니까? 입시 비리로 일본군 순사한테 잡혀갔습니까? 왜 두 열사와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박균택 의원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정부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성찰할 대목이 많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을 유지를 필요성을 제한적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는 정말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의 발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막 가가지고 십족을 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이게 좌초되지 않고 오래가는 개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느껴요. 진짜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당장 분노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당장 선명성을 강조하고 내가 더 저 사람들을 잘 패요. 막 근육질 과시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국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관순, 안중근 이어달리기 저 비유가 맞지 않는 게 무능한 사람하고 유능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팀이 될 수 있죠? 이념을 강조하는 사람과 실용을 강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팀이 돼서 이어달리기를 합니까? 저 비유대로 제가 돌려드리면요. 이완용하고 유관순하고 이어달리기를 한다라는 주장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완용하고 같이 원팀이 돼서 달리기를 합니까? 이완용은 친일파들끼리 달리기를 하는 거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들끼리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부류가 다른 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으니까 우리 신장식 의원의 비유는 늘 공감이 떨어져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얘기를 해도 뭐 누구나 그래요. 이게 정치에서 좀 정치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뭔가 비유를 할 때 위인을 갖다 대거나 좀 와닿아야지. 연예인을 갖다 대면 네. 굉장히 이게 반감이 일단 생기거든요. 와닿지가 만말을 않아.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아. 네, 이거 좀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친일파랑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이어달리기를 하냐고요. 같은 팀이 아닌데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팀입니까? 우리가 이어달립니까? 패스합니까? 상대 팀인데 패스해? 그럴 그렇죠. 때도 있어. 지금 보니까 약간 유니폼은 민주당 입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패스하면서 나를 징계하라라는 돌연변이가 나와. 어디서? 문주당에서. 아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방금 그걸 화법이 지적합니다 저는. 홍정원 같았어요. 살짝 약간. 넣습니다. 어디? 보이부. 예. 어디? 북한. 어디? 문주당. 아니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를 왜 제작진이 빵 친일파랑 터졌네. 독립운동가가 왜 이어달리냐고요. 어디? 자, 듣지. 너무 예리하신 거. 그러니까 소름 돋았잖아. 알아보네. 그러니까 우리 잘. 늑구는 지 먹을 것만 지금 돌아다니라고 그치. 지금 난 요거 남의 걸 잘안 캐치를 봐. 못하네 우리. 울어라. 또 제 얘기할 거 준비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신장식원의 저거 남의 얘기를 안 아. 신장식원 발언 추가 발언 들어갑니다. 좋아요. 제가 역사를 쭉 봤을 때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할 때 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했다. 기회주의자 용남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 지긋지긋한 정의당 출신의 순혈주의입니다. 본인들도 의원님도 저도 다른 당도 있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이었던 사람 없어요. 모태 민주당 뭐 이렇게 뭐 피가 푸른 피 뭐 없잖아요. 민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나? 그죠? 민주 산부인과. 좋네 오늘 컨디션이 좋네 오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 인용을 하세요.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지도자 아니세요? 그럼 본인 기회주의자니까 뭐 의원직 사퇴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순혈주의가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고요.
이게 학생운동 하던 때 기준으로 치면요 본인들 지금 다 개량이에요. 혁명을 꿈꾸던 분들이 약간 현실 정치에 가면 다 개량이라고 막 매도했었거든. 맞아 옛날에. 지금 다 변절하신 건데 어디서 자꾸 순혈주의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장식원의 저 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은요 자기 얘기를 하는 위치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기회주의니 뭐니 딱지 붙이는 자리 아니거든요. 아니 저기도 방송 나갔으면은 자기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누구는 민주당스럽고 기회주의자 같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본인이 품평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신장식원을 평가해도 됩니까? 저분 정의당 출신은 맞죠? 그건 팩트죠. 근데 정의당 출신이라 해서 제가 정의당스럽다 이렇게 비판 안 해요. 그럼. 아니 정의당 출신이지만 신장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유권자로서 많은 시민들이 왜 다른 정치인의 동료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기회주의니 아니니 왜 평가합니까? 그럼 본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당스러우면은 조국 후보는 민주당 입당하는데 본인은 그럼 정의당이니까 입당 안 할 거예요? 뭐 갈라질 겁니까 둘이? 이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정체성 논란을 아주 제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정치의 근본적인 어떤 본령을 좀 망각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유시민 작가님 관련해 가지고. 저 다 하나만, 했어? 저도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제 설명 들어보시고 한번 쭉 돌려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유시민 장관의 그 긴 인터뷰 속에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없었다. 예, 하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마음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없었냐? 문 정권에 대한 반성과 성찰,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아마 그 인터뷰를 쭉 돌려보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시민 선생님 아침에 오래 앉아 있다 가시더라고요. 그 코너가 끝났는데 또 여럿이 들어오는 떼토크 있어요. 거기도 앉아 있다가 그래요? 뒤에는 또 어떤 분이 나와서 1대1로 앉아서 대화하는 것까지 길게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늘은 아니 모르겠어요. 뭐 짰을까? 아침에 뭐 어떻게 출연료 계약이 돼서 뭐 그렇게 하신지는 아니, 뭐 모르겠는데 출연료랑은 상관없을 것 그러니까 같고. 뭐 모르겠어요. 뭐 출연을 얼마만큼 하기로 외로우신가 했는지 보다.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는 뭐 제작진에서 욕을 하여튼 했겠지. 되게 오래 요거를 앉아 했다.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를.